같은 말을 3번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인의 명령입니다. 대인의 허락 없이는 관저를 떠나실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곤란하게 만들지 마시고 방으로 돌아가십시오. 여긴 해치 부인이 당연히 백은우 대인이시지요. 성왕께서 죄를 묻는다 하셨습니까? 문화부 일로 온 성이 들썩였거늘 이제 와서 시침이 떼지 마시지요. 무슨 일이라뇨? 정말 모르시는 겁니까? 어쨌든 대인이 사람을 가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방에 잠자코 계시지요. 괜히 또 문제 일으켜서 좋을 거 없으니. 대인께선 볼 일이 있으셔서 관저에 계시지 않습니다. 돌아오시면 전해드리지요. 만나주실지는 대인의 뜻에 달렸지만요. 너희는 뒷뜰을 확인하고 너희는 관아 쪽을 보도록 해. 나머지는 날 따라오도록. 도망간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멀리 가진 못했을 것이니 오늘 밤 안까지 반드시 찾아내거라.
목욕을 하는 동안엔 들어오지 말라고 분명 말했을 터인데 갑자기 이렇게 들이닥치다니 무슨 일인게냐? 왜 말이 없느냐? 말해보거라. 문책하지 않을 터이니. 당신은 오늘 귀가가 늦어 내일 찾아뵈려던 참이었는데 이렇게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몸은 좀 어떠신가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고요? 연회가 이제 막 시작됐단 말입니까? 오히려 다행일지도. 전 대인, 휴식을 방해해서 죄송합니다만 긴히 보고드릴 게 있습니다. 몰래 빠져나온 겁니까? 뒤로 숨으세요. 아가씨 눈에는 저기 목욕물만 보이십니까? 구석에 침대가 하나 있으니 들키지 않게 숨은 다음 천막을 치시지요. 왜 하필 이런 때엔 눈치가 없으신 겁니까? 방금 정의롭게 명예를 언급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제가 아닌 아가씨의 명예가 실추되겠죠. 나머지는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대인, 아가씨가 사라졌습니다. 오늘 관절을 나가려던 아가씨를 몇 번이나 막아섰는데 어두운 틈을 타 도주한 것 같습니다. 외부인이 보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당황할 것 없다. 방안이 갑갑해서 잠시 바람 쐬러 나가신 것이겠지. 너희들은 출구를 잘 지키거라. 1시간이 지나도 보이지 않으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처리할 테니. 네, 명을 받들겠습니다.
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시죠? 정말 캥기는 게 있다 해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테지요. 이유 없이 아가씨를 이곳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가씨밖에 없을 겁니다. 아가씨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처음에는 의심스러웠는데 지금 보니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군요. 오늘이 부친 생신이라고 하셨죠? 실제로는 연회가 열린 날로부터 꼬박 7일이 지났죠. 7일 전 그 연회에서 구왕이 독살당하셨습니다. 독살된 후 아가씨의 부친이 구왕의 오만 방자함에 불만을 품고 술에 독을 풀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가씨의 부친은 현재 황족 사례로 옥에 수감돼 있고 나머지 가족들도 소환을 기다리며 다른 곳에서 감시를 받고 있죠. 그의 아가씨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사건 당일 저녁 문화부에 있던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사건의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은 아가씨뿐이에요. 당신의 증언이 최종 결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테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날 아가씨의 부친과 구왕 사이의 분쟁에 휘말려 혼돈 속에서 머리를 부딪히고 의식을 잃은 것 같습니다. 상왕께서 이 사건을 제게 맡기신 상태이고요. 아가씨의 안전을 보장하고 빨리 증언을 얻기 위해 해칩으로 데려와 의식을 되찾을 때까지 보살피라고 명을 내린 것입니다. 워낙 급작스레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점 용서해 주십시오. 부친께서는 이미 자백하셨습니다. 진술하신 독살 과정과 세부 사항이 모두 일치했고요. 따라서 사실 아예 상황을 뒤집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부친께서 죄를 인정하셨지만 말했듯이 사건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마침 아가씨가 사건 현장에 계셨으니 아가씨의 주장대로 정말 결백하다면 그날 밤 있었던 일을 기억해내 진범을 가려낼 수 있는 증거를 찾을 수만 있다면 부친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 기뻐하긴 이릅니다.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다른 것도 준비해야 하니까요. 실패할 준비요. 진실은 아가씨가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되찾은 기억이 부친의 자백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면 당신이 부친을 죽음으로 또 한 번 몰아넣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유일한 가능성을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렸으니 문합으로 가서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기억을 되살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 장소로 돌아가 보는 거죠. 밖을 보니 지금 출발하면 사건이 일어났던 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우선 방에 가 계십시오. 마차와 말을 준비해 놓을 테니. 마차에 탄 건 누구냐? 소리 내지 마세요. 해치부에서 왔습니다. 마차 안엔 백은우 대인이 계십니다. 백은우 대인이라. 이리 소박한 마차를 타는 대인은 처음 보는군. 해치부 사람으로 위장한 것 아니냐? 어서 천막을 걷어 올리거라. 당신이 거두라면 거둬야 하오? 법도를 지키시오. 법도라. 여기선 내 말이 곧 법이다. 네가 걷지 않으면 내가 걷겠다. 마차 안에 어떤 위인이 앉아 있는지 두 눈으로 봐야겠군. 움직이지 마세요. 이자를 따돌리고 놓아줄 테니 조금만 참으세요. 그자가 오고 있으니 조심하세요. 백은우 대인!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괜찮으니 일어나거라. 늦은 시간에 어딜 가시는 건지요?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시진 않으십니까? 필요 없다. 그저 문화부에 들리려는 것뿐이다. 문화부 말씀이십니까? 구왕 사건 때문이신지요? 하지만 구왕 사건은 이미 마무리된 걸로 아는데 황제의 명령만 남은 상태고. 해치부 일에도 간섭하려는 것이냐?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럼 살펴가십시오. 어서 길 내주거라. 아까는 실례가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구왕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특수 신분인 아가씨는
함부로 노출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 들으신 거겠죠. 그는 그저 구왕 사건이 언제 마무리되느냐고 물은 것뿐입니다.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아닙니다. 아, 도착했군요. 바로 여기입니다. 그날 밤 보고를 받고 바로 해치부에서 달려왔지만 구왕은 이미 숨진 뒤였죠. 옆에 기절해 있는 아가씨를 부친이 돌보고 계셨고 옷에는 쏟아진 술과 싸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가씨의 부친께서는 상의할 일이 있다며 구왕을 안뜰로 불러냈다고 했고 그 후 독을 탄 술을 권하여 마시게 했는데 구왕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입니다. 두 사람은 다툼을 벌였고 마침 아가씨가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것이죠. 싸움을 막으려다가 실수로 기둥에 부딪히며 정신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게 아가씨의 부친에게 시간을 벌어준 셈이었죠. 구왕이 미처 반응하지 못한 틈을 타 구왕을 제압하고 강제로 독주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곧 숨이 끊어졌죠. 이게 사건의 전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떠오르는 것이 있으십니까? 서두르지 마십시오. 술을 준비하게. 네,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려고 합니다. 이걸로는 기억을 되살릴 수 없다면 직접 겪어보는 게 더 효과적일지도 모르죠. 제가 부친의 역할을 할 테니 구왕 역할을 해주시겠습니까? 술이나 한 잔 따라 드리려 그러죠. 오늘은 제 생일이니 거절하시면 안 되옵니다. 확실히 그렇군요. 이게 아니라면 부친께서는 술을 권할 때 구왕이 눈치채는 바람에 다툼이 벌어졌다고만 했지 그 과정은 자세히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술을 권하는 방식이 틀렸을지도 모르니 다른 식으로 해보죠. 술이나 한 잔 따라 드리려 그러죠. 오늘은 제 생일이니 거절하시면 안 되옵니다.
제가 오랫동안 소장해온 술입니다. 맛을 한번 보시죠.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이 잔을 쓰시죠.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썼던 잔을 쓰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왜 절 거절하시는 겁니까? 거절하지 마시죠. 전 정말 뭐가 아니라는 건지. 죄송합니다. 좀 취했나 봅니다. 인사불성이 되셨군요. 물을 좀 가져와서 씻겨드려야겠습니다. 아가씨, 대인 좀 잠시 봐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어디 가십니까? 가지 마십시오. 여기 있어 주세요. 괜찮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냥 미안합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그날 제가 좀 더 빨리, 아니, 그 전에 제 마음을 말했더라면 아마 오늘 우린 다른 결말이었을 테죠. 뭐 하시는 겁니까? 제게 손을 대시려고. 제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하나만 대답해 주시지요.
대답하지 않으면 제가 혼내줄 겁니다. 아가씨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죠? 이게 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아서요. 아가씨, 물을 가져왔는데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대인도 참, 술이 약하면 조금만 마시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거늘. 문화부 연회에서는 안 마시더니 그새 또 잊어버리셨나 보네요. 네, 게다가 그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으시다며 일찍이 출발하셨습니다. 가시지 않으셨다고요? 그럴 리 없습니다. 그날 제가 직접 문화부에 모셔다 드렸는데.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대인, 시키신 대로 잘 전달했습니다. 그래, 잘해주었다. 왜 그러지? 대인,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일단 대인이 하신 희생은 그렇다 치고 분명히 그분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치가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다. 이 세상에서 모든 일들을 모두 다 원만히 끝맺을 수는 없어. 누군가는 반드시 한 사람의 안위를 위해 모든 걸 다 포기해야 하지. 들판의 덩굴풀에 이슬이 방울방울 맺혔구나. 아름다운 미인의 맑은 눈과 봉긋한 이마가 참으로 어여쁘도다. 나중에 너도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게야. 대인, 내일이 바로 성왕과 약속한 마지막 날입니다. 알고 있다. 내일 반드시 모든 걸 끝내야지. 오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누군가 성왕께 국왕 안건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고 범인에게 엄벌을 내릴 것을 요구한 것 같으니 아버지를 구하고 싶으시다면 조사를 빨리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혹시 뭔가 알아낸 게 있는 겁니까? 대인, 대문에서 급한 일이 생겨 직접 가서 처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금방 다녀올 터이니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맞습니다. 네, 게다가 그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으시다며 일찍이 출발하셨습니다. 성왕께서 죄를 묻는다 하셨습니까? 문화부 일로 온 성이 들썩였거늘 이제 와서 시침이 떼지 마시죠. 문화부 말씀이십니까? 구왕 사건 때문이신지요? 하지만 구왕 사건은 이미 마무리된 걸로 아는데 황제의 명령만 남은 상태고. 뭐 하고 있으십니까?
어디까지 본 겁니까? 역시 똑똑하십니다. 이렇게 빨리 진실을 알아내다니. 제게 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십니까? 아니라고요? 그걸 어떻게 확신하시는지요? 왜라니요? 그건 전에 말했다시피 당신이 특별하기 때문이죠. 7일 전 뒤뜰 정원에서 저와 구왕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만약 아가씨가 저였다면 상대방을 살려뒀겠습니까? 절 고발하신다고요? 그 전에 아가씨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부터 생각해보는 게 어떠신지요? 어떻습니까? 이제 상황 파악이 되셨는지요? 저인 걸 알았다 한들 아가씨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못 놓겠다면요? 당신은 절대 도망갈 수 없어요. 지금 당신 아버지도 감옥에 있고 가족도 감시를 당하고 있으니 당신만 해치부를 떠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진실을 아는 사람은 당신뿐이겠죠. 그리고 전 절대 당신이 떠나게 두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영원히 제 곁에 있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 거니까요. 전 이 일을 이쯤에서 끝낼 겁니다. 아가씨, 이제 그만하시죠.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전 아가씨, 절 보십시오. 앞으로 남은 인생 이 얼굴을 절대로 잊지 말아주시겠습니까? 당신 말이 옳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도 좋은 분이시고 저도 진실과 공정함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죠. 하지만 이 세상에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전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가씨, 약속하죠. 날이 밝으면 당신의 악몽은 끝나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절 원망하든 절 탓하든
상관없습니다. 꼭, 꼭 행복하게 사십시오. 문을 열어주시지요. 당신이 바로 문화부의 아가씨이십니까? 그럼 제가 맞게 찾아왔군요. 제 성은 문씨로 그냥 문내관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아가씨, 폐하께서 아가씨를 궁으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폐하,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가 바로 그러군. 얘는 생략하거라. 짐이 왜 이런 늦은 밤에 널 불렀는지 알겠느냐? 구왕이 변을 당했다는 건 자네도 이미 알고 있겠지. 자네 부친에 대해 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는 것이냐? 왜 그러느냐?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냐? 해치장, 이게 바로 자네가 찾은 방법인가? 그녀의 부친을 대신해 희생을 하는 계책이라. 정말 흥미롭구나. 짐이 묻겠다. 하루 전 해치부 사랑채에서 깨어난 사실이 있는가? 그 후 해치장이 자네의 부친이 짐의 9째 동생을 살해했고 자네가 그를 구할 수 있는 핵심 인물이라고 했겠지.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해치장이 일방적인 주장인 걸 알게 되었을 테고, 사실은 해치장이 자네의 부친의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었고 심지어 짐을 부추겨 그를 죽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자네가 증거를 하나둘씩 찾아내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다 확실해졌겠지.
연회 당일 있었던 일들을 다 기억하는가? 하긴 기억하고 있었다면 해치장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겠지. 해치장, 마지막으로 물어보겠네. 흔치 않은 기회인데 변명이라도 해보지 않겠느냐?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물은 이미 엎질러졌고 폐하께서 원하는 건 범인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더 말한다고 하여 크게 소용이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소용이 없다라. 자네가 말하기 싫다면 짐이 말해주지. 자네는 정말 이 일을 해치장이 했다고 생각하는가? 자네 부친이 죄를 인정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본 적 있는가? 그리고 그 손쉽게 얻은 증거들에 대해 한 번도 의심해본 적은 없고? 무슨 뜻이냐고? 그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물어보도록 하지. 짐의 아홉째 동생이 아무리 오만방자하다고 해도 황실의 친족이고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에 있다. 정말로 아무나 그를 손쉽게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그렇다. 바로 이 짐의 뜻이다. 자네가 그리 쉽게 증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 이 모든 게 다 자네가 눈치채도록 하기 위해 해치장이 꾸민 것이지. 그날 짐이 아홉째 동생이 궁에 들어와 술을 마실 때 그 술에 독을 탔지. 예상한 대로라면 저택에서 자신도 모르게 죽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짐도 구왕이 궁을 떠나 문화부 연회에 참석해 자네에게 나쁜 마음을 품으리라곤 상상치도 못했구나. 그러다 자네와 다툼이 일어났고, 그러던 중 자네의 손에 죽어버린 게야. 자네들이 범인이 아니라면 누구라고 생각하지? 설마 짐을 만천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체포라도 하겠다는 게냐? 이제 좀 알겠느냐? 그날 원래대로라면 뒤뜰 정원에서 범인으로 지목될 사람은 자네였다네. 하지만 지금 모든 일들은 그저 그러하다. 아홉째 동생이 연회 같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죽었으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 자네와 문화부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자네의 부친은 책임을 지고 스스로 감옥에 들어간 것일세. 원래는 이렇게 끝을 맺을 수 있었지만 그날 이 모든 걸 본 해치장이 짐의 마지막 어명을 막아선 게야. 해치장은 무고한 사람이 희생하길 원치 않았고, 자네가 깨어나 부친의 희생에 슬퍼하는 걸 원치 않았다. 그래서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다고 짐에게 9일이라는 시간을 요구했고, 오늘이 바로 그 마지막 날이라네. 자네가 행궁에 도착하기 전 짐에게 청을 올리더구나. 자네의 부친과 자신을 맞바꿀 수 있겠느냐고. 설마
아직 모르는 것이냐? 사람에게는 7가지 감정과 6가지의 욕망이 있지. 타인을 위해 본인을 희생할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지. 해치장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도 다 자네를 진심으로 좋아하기 때문이라네. 그 보물 상자 기억나는가? 그건 그가 받은 뇌물이 아니라 자네에게 청혼을 하기 위해 준비한 예물일세. 아가씨, 약속하죠. 날이 밝으면 당신의 악몽은 끝나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절 원망하든 절 탓하든 다 상관없습니다. 꼭 행복하게 사십시오. 바보. 성왕께서 한 가지를 잘못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당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국왕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세상에 알릴 수 없습니다. 국가가 흔들리고 민중이 불안에 떨게 되겠죠. 하지만 결국 국왕이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죽었기 때문에 반드시 범인을 잡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누가 범인이 되어도 다 무고한 희생입니다. 부친도 마찬가지고요. 9일이라는 시간 동안 답을 찾는 건 사실상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모든 걸 누군가의 희생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짓이었죠. 그래서 차라리 제가 희생을 해 당신과 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신하로서의 책임이자 제 최후의 양심이고 도리라고 생각해 주시죠. 그건 단지 제 개인적인 이기심 때문이죠. 만약 당신이 영원히 연애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 진실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날이 정말 온다고 해도 그때쯤이면 모든 것이 다 진정되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아마 이 일 때문에 가끔씩 절 떠올려 줄 수도 있겠죠. 올해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잠시라도 떠올려 준다면 저에게는 최고의 행복일 겁니다. 애치장, 자네의 방법에 대해 짐이 허락을 했던가? 애치장, 자네의 방법에 대해 짐이 허락을 했던가? 해치장,
지임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는 겐가? 그렇습니다. 폐하, 오늘 궁전에서 있었던 일들과 폐하께서 그날 국왕을 처리하기로 결심한 것은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옵니다. 그러니 부디 걱정 마십시오. 오늘 소인이 한 모든 말들은 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들이옵니다. 소인이 한 모든 결정은 모두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이지 폐하의 뜻에 반하려는 뜻은 전혀 없사옵니다. 다른 건 바라지 않으니 폐하께 부디 문화부 수석을 석방하여 주시고 죄를 사면하여 주시길 간청드리옵니다. 국왕이 살해당한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소인 혼자 지도록 하겠습니다. 해치장, 짐을 원망하는 게냐? 폐하, 그렇지 않사옵니다. 오늘날 국가가 잘 다스려지고 번영하여 태평성대가 찾아왔습니다. 백성들은 폐하를 필요로 하지만 소인은 단지 이 평화로움이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는 바이옵니다. 백성들한테 짐이 필요하다라. 그럼 자네는 날 원망하나 지금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일단 돌아가 계시면 제가 의원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오셨습니까? 그렇게 살살하면 땀이 제대로 안 닦이지 않습니까? 또 호위병에게 저지를 당한 것입니까? 그들도 명령을 따르는 것뿐이겠죠. 그래도 증상이 많이 호전돼서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겁니다. 왜 그렇게 물어보십니까?
전 이러한데 아가씨는 그게 아닌가 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낙엽처럼 바람이 불고 나면 사라져버리죠. 전 그런 것들보다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순간 제 곁에 있는 당신,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인생. 이 모든 게 저에게는 가장 큰 자유이자 행복이죠. 그게 과거의 한 봄의 연회에서 저 혼자 숲속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청이를 입은 한 소녀가 길가의 반대편에서 걸어왔고 지우산을 들고 있었죠. 그 위로는 덩굴풀이 휘날리고 있었고 해치부에선 공무 때문에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빴는데 이제 좀 기분 전환을 할 수 있겠군요. 왜 그러시나요? 무슨 생각이라도 하고 계신 겁니까? 씻고 나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했는데 아가씨가 갑자기 들어왔던 그날 말씀이십니까? 실례인 줄 아셨으니 제 결백에 대해 보상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는 아가씨가 제 머리를 직접 손질해 주시죠.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걸로 괜히 번거롭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거리가 가까운 탓에 좋은 향이 나기도 하고. 수도에서 청혼을 위해 준비했던 보석함 기억하십니까? 이젠 문 앞으로 가서 혼담을 꺼낼 기회가 없으니 그중 일부를 직접 드리죠. 고심해서 고른 것이니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군요. 왜 그러시죠? 참으로 예리하십니다. 미인 팔찌라고 불리는 우리 가문의 가보입니다. 미인 팔찌는 천생 배필을 뜻해 가장 사랑하는 여인에게만 줄 수 있죠. 아버님이 어머님께 청혼할 때 이 옥팔찌를 건넸다고 합니다. 네, 미인 팔찌는 이거 하나뿐이니 부디 저와 이제
빼지 말아 주시지요. 아가씨와 산속에서 함께하는 이 삶이 제게 가장 큰 행복이니까요.